오늘은 스마일 닥터 정찬우 원장의 인상 클리닉 행복은 얼굴에 있다 책의 저자이신 피부과 전문의 정찬우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만큼 이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왜 마스크를 이렇게 자주 쓰고 다니니까 이미 여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피부에 맞습니다. 너무 이게 뭐 짓무른다든가, 네, 피부염이 있죠. 예, 가렵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이게 계속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게 항상 이 무슨 범죄자 같은 느낌? 예.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뭐 피부과 온 환자 중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소위 마스크 피부염이라 그래서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더워지니까 봄에 초발할 때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실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 문제까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정신 심리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누구를 많이 안 만나고 이런 상황들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극심한 뭐 슬픔이라든지 이래서 뭐 칩고할 때일 텐데, 그런 상태를 지금 거의 4개월째를 하고 있으니까 좋을 수가 없죠. 내가 일주일만 우울한 상태에 있어도 일주일 지나 누굴 만나게 되면 너 어디 아팠어? 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얼굴이 변하거든요. 혈색도 변하지만 막 꺼져 보이고 늘어져 보이고 상당히 뭐 몇 달, 몇 년은 나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생활을 지금 4개월째를 또 기약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큰 피해가 있고, 병원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늙었어요. 내가 변했어요 라고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코를 덮으면서 이게 살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눈가에 이 주름이 딱 어느 순간 보니까 주름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정말 좁은 걸 쓰면 모르겠지만, 뭐 아이 걸 써건 모르겠지만, 이게 가려지니까 눈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는 게 눈가에 주름이 보이는 거죠. 딴 게 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눈에는 주름이 있었다 이 얘기신 네. 거군요. 갑자기 좀 마음이 약간 울컥해지는. 팩트를.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뭔가 스스로 이 패셔너블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맞습니다. 가운데에서. 네. 좀 뭔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 검은 마스크, 하얀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좀 패션하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얼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는 내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고, 사실 얼굴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가렸으니까 아무리 화려한 마스크 썼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네. 뭔가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그럼요. 걸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뭐 이게 눈만 보이니까 좀 거리감도 좀 생기고. 그렇죠. 이제 관계 자체가 뭐 자주 안 만나기도 하고 거리를 지켜야 되기도 하고, 정말 대면을 해서 사실 서양 사람들은 표정으로 말하는 게 훨씬 많아요. 말의 콘텐츠보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좀 어둡다 보니까 그냥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표정이 중요했는데 그 역할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도 참 좋은 모습을 날 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밝게 인사를 하려고 밝게 보려고 하고, 누굴 만나게 되면 소셜 스마일을 짓고 가장 좋은 나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럴 이유가 다 없어버렸어요. 네. 그러니 표정에 대해 신경을 아무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몇 달씩을.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의 특징이 표정이 없는 거였잖아요. 무표정한 표정. 네.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더 심화된 것이죠. 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아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벌써 몇 달, 이게 1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미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상하시는 후유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실제로 일주일간 내가 누굴 안 만나고 말을 하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울증이 걸렸을 때. 네, 우울증이 6개월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조건은 정말 우리가 몹시 안 좋을 때, 정말 실제로 우울증과 거의 유사한 조건을 일상을 살아내고 있어요. 잠시가 아니라 이게 6개월, 1년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지고 또 심리 상태가 되게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에 그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면 우리 범죄자. 맞습니다. 예, 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네. 생각도 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그 복장을 그렇죠. 한 사람을 딱 만나면 갑자기 놀라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두가 그러고 다니니까 네. 확실히 다운이 되긴 그 하겠네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날 억제되었던 어떤 본성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적인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닿는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 네. 이런 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이게 마스크 처음 나온 봄에 네. 봄에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컸지만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면 소재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국 마스크 최고인 것 같아요. 점점 줄었고 지금은 여름철 덥고 습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심화되었지만 그 문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뭐 머리띠에서 귀걸이를 피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민한 사람들인 경우에 굉장히 힘들죠. 고역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전과 이후가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여러 네. 방면에서 이제 예상들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생활도 이 마스크라는 것이 하나의 필수품이 돼가면서 이거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 새로운 생활 지침, 매뉴얼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정말 좋은 생각이 말씀하셨습니다.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같은 상황을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마스크를 이렇게 뭐 몇 달, 몇 년을 써야 하는 상황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대비해야 할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숨겨져 있고 드러나진 않지만 눈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 표정에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어떻게 그 좋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외모보다 이 네. 책에서 우리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인상입니다. 예. 네. 그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할 때 외모라는 지표와 인상이라는 지표 둘을 씁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다른 겁니다. 일례로 뭐 장동건 씨나 이제 뭐 이영애 씨 같은 거 있고 젊은 사람들은 블랙핑크나 BTS가 있을 거예요. 정말 딱 보면은 이목구비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완벽한 외모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외모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극복한다 그러면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 이목구비가 좋지 않고 얼굴의 형태가 부딪힘도 심하고 누가 봐도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맑은 환한 미소를 늘 짓고 살았다라면 이 사람이 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밝음과 선함으로 전달될 거예요. 즉 인상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보았을 때 나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 오는 그 사람의 느낌과 이미지입니다. 때문에 뭐 저같이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사진님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분들도 사실 인상이 밝아 보일 수 있다, 밝아질 수 있다라면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걸 통해 세상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뭐 동의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뭐 그거를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누군가는 인상이 참 좋고 떠올릴 때 누구는 참 인상이 참 그저 그렇고 누구는 좀 별로 안 좋아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는 왜 좋은지 누구 왜 나쁜지 설명할 수가 없고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 대개는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습관 때문에 변한 거기 때문에 제가 표정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조금만 바꾸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바꾸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원래 이제 무표정하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이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렇죠. 드러내면 안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게 좀 우리가 네. 배운 게 좋아도 있다 안 좋은 보니까 척, 별로 안 좋은 척. 그 뭔가 가벼워 보이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항상 무표정하거든요. 입을 꼭 다물고 있죠. 예, 입을 다물고 일자, 맞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맞습니다. 이게 좋은 그 소설책에도 보면 맞습니다.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의지를 나타내는 굳게 담은 결연한 입술. 의지. 예. 그런데 뭔가 이걸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자 계속 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고. 네.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노력이라는 건 이제 하면 될 텐데 노력을 하는 건 마음 먹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책에 썼던 내용이 되겠고요. 인상이 나쁜 거를 선호할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 좋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정말 조폭이나 정말 뭐 어떤 범죄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조차도 인상이 좋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은. 때문에 인상이 좋은 건 누구나 공공의 어떤 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작은 표정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나중에 5년, 10년, 20년 이후에 큰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것들을 안다라면 누구나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 책을 통해서 그 가장 쉬운 방법들 딱 1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그 작은 것만 알아도 10년, 20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네. 아, 이 사람은 정말 인상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었을 때 생기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그게 이제 나를 많습니다.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뭐 수십 가지를 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뭐 덴마크에서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일라 쌍둥이에요. 뭐 70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은 딱 봐도 인상이 좋고 한 사람은 나빠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 7년 더 살아요. 아, 사는 것조차도. 평균적으로 수명도. 네, 그런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또 제가 참 이 인상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거는 버클리에서 나온 논문인데 20대 중반의 여자 대학교에 졸업 앨범 사진에 한 컷 사진을 본 겁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한 컷 사진을 분석을 해서 정말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와 억지로 지은 미소를 쭉 분석을 해내고 그레이딩을 하고 그 사람의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삶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20여 가지의 지표를 다 분석했습니다. 결혼해서 결혼을 잘했나, 이혼율이 있나, 건강지수, 행복지수 굉장히 다 봤습니다. 했더니 거의 95% 이상 압도적으로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20대 때 50대에도 다 좋은 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채널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사업적으로나 투자에 관련해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인상이 정말 우리 어떤 부나 성공 같은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치나요?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 보시면 인상이 어떻던가요? 아, 사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를 네, 않아가지고. 대부분 뭐 언뜻 떠오르는 거 워런 버핏이나 아, 떠올려도 다 온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미소는 인간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진화하면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침 못 뱉고 사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취업할 때만 해도 사실 정말 많은 면접관들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비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락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언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그 느낌과 이것이 정말 아주 많은 걸 내포합니다.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인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코칭도 해주면 취업 잘 돼요. 거짓말처럼. 네, 아주 많은 듣습니다. 피드백을. 하긴 저도 이렇게 직원들 면접 보거나 할 때 그럼요. 잘 웃는 사람이 눈에 제일 들어오죠. 그럼요. 기분 좋고. 그럼요. 네.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해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인상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이미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상이 좋다라는 거는 가장 큰 그러니까 외적인 그 방법이 네. 자주 웃어주는 거군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거랑요. 네, 물론 이제 많이 웃으면 뭐 좋아 보이죠. 뭐 많이 찡그린 사람보다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사실 웃는 거나 우는 건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웃으세요로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좀 감정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적합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도 좀 폭력일 수 있어요. 나는 웃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웃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세요. 네. 그 자세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바른 자세가 되겠고, 뭐 잠시 이렇게 있으면 저 자세가 좋지 않은 거게 되겠죠. 몸에 대한 건 자세를 말할 때 우리는 다 익숙하게 그 몸 자세는 곧고 바르게 있는 것이 몸에도 좋고 허리도 좋고 좋은 거야 알고 있죠. 똑같이 몸도 근육이 만드는 거고요. 얼굴이 표정을 만드는 것도 표정 근육이 수축을 해서 뭐 몇만 가지 표정을 만드는 겁니다. 얼굴에도 근육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표정 근육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네. 자, 어떤가요? 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맞습니다. 확 다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바로 미소를 다 빼고
무표정한 상태를 짓고 있는 것도 표정 자세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자세인 거고요. 조금 더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유지하는 거죠. 내가 웃는 건 한번 하하하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건 자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몸을 바르게 하듯 표정을 바른 자세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아마 가장 큰 방법이 그 미소를 짓는 거. 이게 좀 그렇죠. 효과적이겠네요.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아, 것이죠. 머금고 있는 거. 그렇죠. 미소도 살짝 짓고 몇 초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감정이 들어오면 금방 지나가죠. 근데 자세라는 거라면 머금고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네. 물론 미소도 어떤 미소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립 스마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건 요건 나쁜 미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입술을 떼고 짓고 있는 미소가 좋은 미소예요. 아, 이빨을 보이며.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례로 신생아들 기억해 보시면 신생아들이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는 그렇게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다 오픈 마우스, 입을 뗀 상태에서 짓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성장하면서 사실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새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네. 입을 못 보여주네요. 그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미소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호감을 마음껏 전달시켜주는 미소는 입의 미소가입니다. 미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으로 짓는 미소가 있고 또 볼로 짓는 미소가 있겠고요. 눈으로 짓는 미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 최고는 눈입니다. 아, 그래요? 천만다행히 마스크는 눈을 가리지 못하죠. 때문에 마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눈만 가지고도 제가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정말 좋은 표정을 만들 수가 있고 눈의 미소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볼과 입은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때문에 눈의 미소를 연습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안면 인식을 할 때에도 마스크 때문에 그 카메라가 찍어내 인식할 포인트가 없어요, 얼굴에. 지금은 눈만 가지고도 눈꼬리의 모양과 패턴만 가지고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네. 좋은 인상을 일단 가질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럼요, 희망이 이거를 있습니다. 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겠네요.